김영중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오고 그 경북 오시고 경북 장로회 그 현재 이동철 회장님, 그리고 전 그 김종말 회장님, 그리고 김송덕 장로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준 장로님,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그 김영일 총괄 본부장님과 계시던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들 그 당협 조직 그 혹시 또 제가 거기 안내로 빠진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그 경주시 의회에는 이철우 시의장, 그리고 우리 도의원은 최덕기 의원님 오셨고요. 그 시의원으로는 정희택, 정종문, 김한규, 김소연, 조동열, 정은기, 이말, 김정원 의원님이 한 10분 넘죠. 참석을 해주셨고, 그 외에는 우리 김영용 그 회장님의 읍면동 운영위원회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 디지털, 청년, 홍보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김문일 전 그 경주시의 과장 오셨던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이철우 의장님의 우선 그 환영사를 먼저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주시 의장 이철우입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님 우리 경주 당협을 진심으로 당협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께서 전당대회 등 여러 가지 일정 관계로 못 내려오시고, 우리 김덕표 우리 사무부장께서 저희들도 전화해 주셨고, 여러 위원장님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좀 최대한 많이 나와 주십사 다음에 말씀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도의원님들 몇 분 오시고 시의회 우리 이말 행정복지위원장 여러 의원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에 우리 여러 장로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용 회장님, 그리고 손윤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님은 참 큰 일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이번 3월 8일이요 전당대회 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승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교안입니다.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구, 경북 저희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좌파와 싸우다가 인사에서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어요. 서울지검 서울지검 차장검사들이 3명이 있었는데 다 승진을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만 가면 승진이 되는 자리예요. 제가 승진해야 될 때 1차장 승진하고 검사장 되는 거예요. 3차장 승진했는데 나만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자들이 막 안타까워해요. 왜 빠졌냐?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말을 듣지 않고 수사하지 말라는 걸 수사해서 구속하겠다고 막 이래 해가지고 역사상 최초의 그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가 벌어졌어요. 안 해주는 거죠. 또 제가 이제 도청 사건,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했는데 나는 이제 그 책임자만 처벌하자. 이거 국정원에 한 누구다 했는데 그걸 다 처벌하면 국정원의 상사의 지시에 따라 선 사람들을 처벌하면 국정원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장, 그 다음에 차장, 그 지휘자만 처벌하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검사를 설득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쪽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정원 원장이 누구냐니까 임동원 아시나요? 신건
이 사람들이 이제 구속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DJ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관 뭐 사무소 다 가서 했는데 이거 이제 DJ는 펄펄 뛰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인데 도청 대통령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펄펄 뛰어요. 펄펄 뛰거나 안 뛰거나. 아니, 전 국민을 대해서는 도청하는 걸 어떻게 그냥 무마합니까? 그래서 제가 구속을 했어요. 잘했습니까? 근데 그런 사건을 했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저를 이제 검사당에서 탈락시킨 거예요. 이건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저는 사실 우리 검사들은 동기들 중에 서열이 다 있어요. 성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첫 번째로 승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를 싹 빼놓은 거예요. 누가 했냐? 누가 했냐? 문재인이 했어요. 문재인. 인사는 노무현 때 했는데 그때 민정수석이 누구였을까요? 문재인이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인사상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회생한 것이 바로 이 부산 고검입니다. 검사이 어렵게 됐고 1년 반 만에 고검장이 됐어요. 이건 뭐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5년, 7년을 해야 고검장이 되고 늦어도 빨라도 3년인데 1년 반 만에 승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놓고 정의는 이긴다.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나라가 이제 많이 어려울 때 제가 사실은 이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당 대표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권 교체가 결국은 누가 이뤄낸 겁니까? 정권 교체를 누가 이뤄냈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국민들이 한 거예요. 국민들이 했는데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이 한 것이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죠. 편하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만들어준 우리 국민들이 다시 대통령을 지켜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대통령을 디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암적 존재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 당의 한 구태기를 차지해가지고 우리 당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쳐내고 정말 바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가치를 가진 분들이 다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아마 윤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선거가 있을 때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일 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뺏기면 어떨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두 번 집권하고 문재인이 들어왔는데 그 한 번에 우리가 20년, 30년 거꾸로 가버렸어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 정권 다시 나오면 우리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바로 가는 겁니다. 70% 사회주의 국가가 됐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건 그냥 뻥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경제는 소득 주도 성장, 안보는 북한 바라기, 뭐 지켜내는 게 없어요.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정권을 다시 뺏기면 안 된다. 제 생각에는 30년, 최소한 30년을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30년이 기준이 뭐냐? 소위 혁명하려고 하는 자들이 혁명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저 문재인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이 누구였죠? 임종석. 임종석이죠. 임종석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네.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친구예요. 임수경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공작을 했던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회주의 운동을 했고 좌파 활동을 했어도 전향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임종석이 전향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국회에 가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의원이 당신은 사회주의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해야 됐을까요? 나는 민주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남자면서 여자다 이거랑 마찬가지. 속내는 뭡니까? 자기는 사회주의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내 단체 이름을 깜빡 잊어버렸는데 단체 아주 굉장히 강한 좌파가 아니라 종북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친구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권을 주지 않도록 목숨 걸고 지켜내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이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장관, 국회의원, 또 뭐 국장, 위원장 이걸 사실은 다 맡으셔야 우리나라가 30년 집권이 가능한 거예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여러분 30년 뒤에 30년 뒤에 60살이 될 사람은 지금 몇 살입니까? 30년 뒤에 그때까지도 우리 정권을 지켜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때 지금 30인분이 몇 살이 되냐고 60이래요. 딱 일하기 좋은 때가 돼요. 혹시 30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젊은 분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정권의 비전을 던지면서 사람들을 찾고 세우고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놓치면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이 민주주의를 세워가지 못합니다. 제 말씀 허황한 얘기 아니죠? 안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왜 황당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당은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당협위원장도 국회의원 아니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당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혹시 여기 우리 당에 들어와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원, 지방의회라도 의원, 또 뭐 위원장 이런 분들은 그나마 조금 할 일이 있지만 그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사사는 두각이에요. 그냥 막 다음에 공천 안 돼버리면 그냥 물거품 돼버리고 이거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그런 당이 아니거든요. 저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그런 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당원 말만 책임이지 실제로는 한 달에 1,000원 받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당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당이 80만. 우리 당원이 80만 명밖에 안 돼요. 400만. 지금 80만이라고 하는 거는 책임 당원이라는 얘기야. 그 말고 당원들 400만 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또 책임 당원 80만 명이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줘야 돼요. 제가 예를 드는 게 여연원장, 여의도 연구원장, 꼭 국회의원만 할 필요 없어요. 또 중앙 중앙교육원장 이것도 국회의원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좋은 인재들이 제가 여기 볼 때도 유 의장님도 계시고 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영역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실상부한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가 가십니까? 우리 이제 뭐 당의 변화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지금 제가 당 대표 출마했습니다만은 우리 후보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 후보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십시오. 내가 당 대표가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미래가 없어서 그냥 단명 한 번 정권 잡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두 번 잡고 무너지고 이래 가지고는 정말 우리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자유민주 정권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직까지 생각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건전한 정통 우파 정당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